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주기훈입니다. 집에서 유튜브 촬영하는 거는 되게 오랜만이네요. 요즘 다른 치과 선생님들 유튜브를 보면 좋은 치과 고르는 법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내가 치과를 간다면 어떤 치과를 고를까, 아니면 치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병원을 간다면 어떤 기준으로 고르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어떤 치과를 나에게 딱 맞는 곳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려드릴게요. 우선 필요한 진료에 따라서 그쪽 전문가를 만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치과 그러면은 그냥 다 치과인 줄 알지만 치과 내에도 전문 분야가 다 따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정을 하는 교정과가 있고요. 사랑니나 이렇게 구강 내 소수술을 하는 구강외과, 구강 아간면 외과가 있고, 잇몸 치료와 또 임플란트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치주과가 있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어린이를 위주로 보는 소아치과가 있고, 또 보존과라고 하는 과는 좀 생소하시겠지만 보통 신경치료와 충치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과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들도 다른 진료를 다 잘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료를 받아보지 않고서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진료를 잘하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만약에 모르는 동네에 아는 선생님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저라면은 내가 필요한 치료에 어떤 전문의를 만나러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의는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보통 나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중요해요. 홈페이지에 가면 뭐 여러 가지 타이틀로 막 여러 가지 막 말이 써 있어요. 무슨 학회 정회원, 뭐 어디 무슨 과정 수료, 이런 거는 사실 별로 크게 의미가 없고요. 중요한 건 그냥 전문의, 특정 해당 과의 전문의이냐 아니냐가 제일 거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이제 두 번째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원장님이 이렇게 직접 설명을 잘 해주느냐, 치료 계획이나 진료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비용적인 것까지 원장님이 설명을 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고, 그래도 적어도 자, 이 부분이 이런 충치가 있어서 이런 치료를 들어가게 되실 거고, 이런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걸 하시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치료 계획이나 어떤 진료 내용은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진만 찍고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이 와서 막 치료 계획을 설명해 준다든지, 그러고 나서 치료를 할 때가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타나서 치료만 하고 간다든지, 이거는 제 생각에는 치료 계획을 너무 이렇게 일률적으로 잡을 수 있어서 환자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디테일을 놓칠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병원은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덤핑을 하는 치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가 봐도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지 싶은 수가로 치료를 하는 곳은 저는 권유하지 않아요. 제가 치과계에 있어서도 알지만 이렇게 덤핑을 하는 분들 많이 알거든요. 제대로 된 진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수가를 낮게 책정한다는 거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이렇게 조금만 남긴다는 뜻인데, 그러면 어떻게든 효율을 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시간을 오래 줄 수가 없고, 이건 제 친구의 경험담인데, 그 친구는 페이닥터로 있었었는데 임플란트 수가를 200만 원을 받는 곳과 50만 원을 받는 곳에 있었는데, 본인도 마인드가 달라지더래요. 치료를 하면서 어차피 뭐 50만 원인데 라고 하면서 마인드가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무 낮은 수가로 막 덤핑을 돌리는 치과는 저는 추천하고 싶지 않고, 특히 또 그 이유가 뭐냐면, 낮은 수가로 그렇게 막 회전율만 높이던 치과는 어느 순간 치과가 사라져요. 갑자기 어느 순간 치과가 문을 닫는 거죠. 문을 닫고 딴 데로 그냥 옮겨버리는 거죠. 나중에 특히 임플란트 같이 꾸준히 봐줘야 되는 환자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을 정리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병원은 절대 권유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한 자리에서 오래 한 병원은 그 자체로 리스펙을 하고 되게 높이 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가 환자들에서 꾸준히 책임을 져준다는 거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를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요. 플러스
직원이 계속 오래오래 계시는 치과 있죠. 이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원장님의 진료가 좀 이상하다든지 이 사람이 조금 좀 과하게 진료를 한다 싶으면 그 직원들도 오래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보통 병원도 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직원이 계속 오래 있는 병원이 의외로 되게 이렇게 정직하고 알찬 병원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거. 예, 사실 이거는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 선호하지 않는 방식인데 막 치료 계획을 막 짰어요. 200만원, 300만원. 왜 일반 치과는 비용이 되게 크잖아요. 이거를 선입금을 하라고 권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선입금을 오늘 결정하면 뭐 싸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환자를 그 자리에서 딱 잡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권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기가 치료 계획을 세워놓고 환자가 다른 데도 알아보겠다 그러면 마음껏 알아보시라고, 내가 치료 계획이 과하지 않았고 자신이 있으면 마음껏 알아보고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당장 선입금을 하시면 뭐 싸게 해주겠다 이런 것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들어간 이야기라서 여러분께서 참고하셔서 좋은 치과를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치과의사 주기훈입니다. 감사합니다.